네, 안녕하세요. 김동석 강사입니다. 오픈AI가 챗 GPT에서 글쓰기 및 코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챗 GPT 캔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도구는요, 클로드가 생성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편집할 수 있는 엔트로픽의 아티팩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클로드에서 말씀드린 이 엔트로픽이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잠시 후 이 아티팩트라는 기능,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오른쪽 화면, 우측 화면 을 하고 있는 실제 화면들이 보이고 이 코드를 짜서 실제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팩트고 기존의 챗GPT에는 사실 이런 기능들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아티팩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성된 코드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티팩트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클로드에서 보여지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렇게 챗 GPT, 오픈 AI 챗 GPT에서도 그 코딩 및 글쓰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챗GPT 캔버스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챗GPT 사용자들이 글쓰기와 코딩 작업을 별도의 창에서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챗GPT 캔버스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 기능은 현재 챗GPT 플러스와 팀즈 등 유료 사용자에게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 종료 후에는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무료 사용자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캔버스는 이메일 작성부터 복잡한 코딩 작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AI에게 이메일 초안을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텍스트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특정 문장을 고치거나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등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연에서 자세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공식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캔버스에 대한 그 소개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를 제한해 준다. 편집을 제한해 준다라던가 생성된 문장의 길이를 조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독서 수준의 변경.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의 그런 레벨에 맞춘 글쓰기를 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듬기 역할 기능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모지 추가를 또 작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뭐 귀여운 글쓰기라든가 뭐 SNS상의 글쓰기를 할 때도 이런 캡션들을 아주 잘 써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캔버스의 그 주요한 기능 두 가지의 그런 좀 임팩트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향상된 대화 성능, 기능과 시각적 작업 영역의 결합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와 컨텐츠를 한눈에 보고 쉽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글쓰기에 특화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코딩 작업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챗GPT의 코드 생성을 요청한 뒤에 주석 추가 버튼을 통해서 수정할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코드 리뷰 기능을 통해서 AI가 코드의 버그를 찾아 스스로 수정을 제안하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네, 코딩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가 글쓰기 부분에 특화돼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코딩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PT-4 Omni with Canvas라는 서비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또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요. 챗 GPT-4 Omn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멀티모달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대화가 가능하고요. 캔버스는 시각적 확인과 편집 가능한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GPT와 아이디어 수정과 공유 등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4 옴니의 캔버스의 기능은 크게 5가지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화와 편집이 통합되었습니다. 대화하며 내용 정리가 가능하고요. GPT가 또 역으로 이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글의 길이입니다. 해당 글의 길이를 5단계로 상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큰 메리트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글 독자 수준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독자에 맞게 단어 및 내용 변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과 같이 글의 독자의 수준의 선정에 따라서 똑같은 글을 다르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모지, 글 안에 생동감을 주는 이모티콘, 이모지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완성된 글, 내가 이 정도의 글이면 좋겠어, 만족해 라고 하지만 마지막 다듬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마지막 글을 검토해서 최종 더욱더 완성도 높은 글을 생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시연창을 보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챗 GPT에 이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GPT-4 옴니와 그 4 옴니 윗 캔버스 그리고 5 프리뷰, 5원이죠. GPT-4가 아닌 5원 프리뷰와 5원 미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알아볼 거는 GPT-4 옴니의 윗 캔버스라는 거고요.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유료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4 옴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원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문서 앞으로는 이제 이 프리뷰 기능이 아니라 5원이 정식 모델이 출시되면 여기서도 이제 멀티모달 기능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파일 첨부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위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첨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생성형 AI가 온라인 마케터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티클을 작성해 줘라고 요청을 하면요. 바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편에 이렇게 글쓰기 그리고 글에 대한 그런 추가 설명과 명령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편에 보시면은 크게 이모지 추가, 마지막으로 다듬기, 독해 수준, 독자의 수준이겠죠? 네. 글의 길이의 조절, 그리고 편집 제한이 있습니다. 편집 제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된 글에, 편집 제한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작성된 글에 어떤 부분들을 편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AI가 다시 한번 더 추천을 해줍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제안과 대화는 한글로 진행해줘 라고 하면은 이 영어에 대한 한글에 대한 그런 제안 사항을 제시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네, X를 누르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한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안 요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요청 버튼을 누르면요. 네, 5개, 그렇죠? 이제 한글로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최근 가장 큰 변화를 이끈 요소 중 하나는 생성형 AI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생성형 AI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누르면요. 이 부분을 피드백을 반영해서 훨씬 더 예시문을 통해서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챗GPT, AI, 생성형 AI는 한 번에 100점짜리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된 답변을 통해서 이 생성된 답변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제가 여러 번을 해봤지만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7점 사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완성도 높은 글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뭐 구체적으로 언급해줘. 이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넣어야 됐지만 그런 부분들 100점에 가까운 글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챗 GPT가 추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능은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네, 조금 더 어떻게 보완되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역을 드래그를 하시고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영역에 대한 설명만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 제시 생성된 문장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후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극적인 어, 예시와 문장으로 강력하게 작성해 줘. 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이 해당 제가 영역을 지정하고 수정해 달라는 영역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한 후킹 문구로 네, 작성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가장 짧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SS 컨텐츠를 적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시된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SNS 글을 쓸 때 조금 더 SNS 캡션은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짧게 쓸 때 추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가 긴 글의 뭐 아티클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더 길게 이런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유지해서 저는 조금 더 길게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생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전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쳐야 됐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길게 써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닌 이렇게 하나의 버튼 클릭만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네. 마지막 다듬기 이전에 네, 저희가 독해 수준, 그러니까 독자의 수준에 맞는 글을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읽기 수준이 이제 중간 평균의 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네,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준까지 작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 어, 중학생 친구들에게 미래 이제 온라인 마케터를 꿈꾸는 네, 중학생들에게 AI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생성의 AI 그 마케터들이 직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으로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평균적으로 작성됐던 수준의 그 글들이 네, 내용들이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중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중학생들이 봐야 되니까 조금 더 귀여운 이모티콘도 한번 넣어줄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모지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 적절한 이 단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모지를 넣어주는 것들도 쉽고 간편하게 네, 작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작성되었다. 내가 추가적으로 뭐 편집 제안이나 이런 걸 다 받아 작성되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다듬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도 그렇지만 뭐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력서를 작성했을 때 네,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다듬기를 해주면 글이 조금 더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작성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더. 네, 마지막으로 다듬기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컨텐츠, 제가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SNS에서의 컨텐츠를 쓰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업무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여기에 이런 데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논문들을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논문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뷰 아티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3,000단어 길이로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논문 3개를 이렇게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 5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멀티모달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 첨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GPT-4 옴니에서 그 버전 업으로 해서 이제 위드 캔버스이기 때문에 멀티모달 기능이 있고 파일 첨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논문을 첨부를 하고요. 이 논문들에 대해서 리뷰 아티클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네, 캔버스 화면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업무상에서도 이제 논문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논문들을 볼 때도 이런 하나하나씩 예전에 하나하나씩 첨부를 하고 이걸 요약 정리해줘 뭐 어떻게 작성해줘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편집 제한이라든가 길이 조절, 독해 수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듬기 뭐 이모지가 있는데 독해 수준을 조금 더 이 논문이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없니? 라고 해서 유치원생 수준으로 요청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큰 언어 모델과 대화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배우는 방법이에요. 라고 좋은 질문을 하면 모델이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길이 조절로 문장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며 이 논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티클들이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아니면은 뭐 업무상 논문을 보고 그것들을 요약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문장을 길게라고 하면서 독자의 수준을 독해의 수준을 대학원생 수준으로 하며 이 논문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작성해 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서 위용의 리플을 이런 내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또 생성된 답변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답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측편에서 그런 다양한 기능 아이콘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챗GPT 글쓰기 및 코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챗GPT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한 기능과 직접 시연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챗GPT 캔버스 기능을 통해 일상과 업무에서의 글쓰기 퀄리티와 효율성을 높여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생성형 AI 활용법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